강렬하게 볼 수 있는 영화가 나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에트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 극장가가 마비되었습니다. 국내 극장가 역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개봉작들이 줄줄이 개봉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중 오랜 시간 충무로의 기대작이었던 영화 사냥의 시간이 있죠. 2018년 7월 크랭크업 이후 약 1년 반의 후반 작업을 거쳐서 올해 2월 26일 개봉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 충무로의 가장 핫한 남성 배우들이 총출동한 데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처음부터 너 말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의 인생 영화가 된 파수꾼을 연출했던 윤승현 감독의 신작이라 기대하던 관객이 정말 많은 작품이었는데요. 결국 극장 개봉이 아닌 넷플릭스 개봉이라는 신선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닌 국내 작품으로는 VOD 서비스도 거치지 않고 넷플릭스로만 공개되는 최초의 작품이 되는 셈인데요. 국내에서보다 먼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베를린 영화제 스페셜 갈라 부문에 초청된 사냥의 시간은 2월 22일 프리미어 상영을 통해 베일을 벗었는데요. 이 영화를 손꼽아 기다렸던 분들을 위해 상영 이후 보도된 외신 리뷰를 바탕으로 사냥의 시간이 어떤 영화일지 점쳐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분위기로 씹어먹는다는 평을 받은 사냥의 시간은 독창적이면서 강렬한 비주얼을 지닌 영화로 국내에 홍보되고 있습니다. 아키라, 블레이드 러너 등을 레퍼런스 삼아서 한국 영화에서 그간 보지 못했던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펼쳐낸다는 것만으로도 기대를 모았는데요. 외신에서도 이런 점을 영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사냥의 시간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함께 찾아온 금융위기에 빠진 근미래의 한국을 배경으로 삼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적 불안으로 물들어 있는 그야말로 헬조선의 풍경이죠. 윤승현 감독은 신의 20일과 사냥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남미에 다녀왔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생수를 하나 사려고 해도 화폐를 다발로 내야 하고 저 멀리서 총격 소리가 들리고 이런 느낌의 암울한 한국의 풍경을 사냥의 시간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기 소지가 안 되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총으로 사냥을 하는 이야기라는 설정 자체가 무척 이국적이고 이색적이죠. 오염된 거리를 낡은 차와 새 차가 뒤섞여 지나가고 거대한 전자 광고판과 경찰의 감시 비디오가 뒤덮인 풍경의 도시. 이 안에 준석과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진짜 오랫동안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 믿고 해보자. 준석이 친구 셋과 인생을 바꿀 범죄 한탕에 목숨을 건다는 게 공개된 시놉시스 내용의 전부인데요. 외신 리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후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포일러 없는 선에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강도죄로 감옥에 가게 된 준석. 그는 친구들과 함께 하와이와 같은 휴양지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갈망하면서 감옥 생활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역하던 3년 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한국 돈의 가치는 심하게 추락하고 달러만 취급받게 된 시대. 준석이 훔쳤던 원화는 휴지 조각에 가까운 돈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 더는 잃을 것도 없잖아. 잃을 게 없는 새 친구,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들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건 하나 할까? 큰 한탕을 계획합니다. 준석과 친구들은 달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곳 불법 도박장을 털기로 결심하는데요. 이때 이들의 계획에 손을 얹은 사람이 바로 도박장 직원인 상수죠. 준석과 친구들은 그룹 내에서 정확한 포지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준석은 범죄의 설계자이자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고요. 장호는 위험한 계획에 앞장서는 행동파, 기우는 가진 것은 의리뿐인 반항아 캐릭터입니다. 상수는 정보원 캐릭터죠. 네가 나 친구로 생각해본 적 한 번이라도 있냐? 윤석현 감독은 전작 파수꾼에서 인물의 내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관객의 마음까지 후벼 파는 재주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로도 와르르 무너지는 관계를 조명했던 영화라 드라마에 얽힌 세 인물 모두 무척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재주가 빛을 발한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상황을 만들어갔던 파수꾼과 달리 사냥의 시간은 상황이 캐릭터들을 이끌어가는 영화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해외에선 각각 캐릭터의 개성이 살아있어서 흥미롭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아서 끝까지 쫓는 직선적인 구조로 이뤄진 이 영화에서 캐릭터들의 개성이 잔재미를 더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별로 극한의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나 태도가 뚜렷하게 다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쌓이는 서스펜스가 손에 땀을 쥐는 재미를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이 디스토피아 버전의 한국 청년들이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예요. 윤상현 감독은 사냥의 시간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감정, 박탈감, 절망, 외로움, 고립감, 그리고 죄책감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있습니다. 경제적 조건으로 계급이 나뉘는 헬조선의 암울한 청년세대,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을 녹여낸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총기 소지만 불가능할 뿐 사냥의 시간에서 묘사되는 청춘의 모습은 현 시대의 청춘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신에서 칭찬 몰빵된 인물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사총사의 도박장 털기가 영화의 끝이 아닙니다. 그놈이 한번 사냥감으로 정하면 끝까지 쫓아서 죽인다고 하더라고. 정체불명의 추격자 한이 나타나 이들을 뒤쫓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정말 목숨을 건 사냥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외신 리뷰에 적힌 바에 따르면 한은 한국형 안톤 슈거라고 합니다. 감정이 없는, 그래서 더 위협적인 살인청부업자죠. 한은 누군가를 추격하고 죽이는 행위를 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재미로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레이더에 걸려든 4명의 친구들은 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한번 가봐요. 네, 그냥 그의 장난감 수준인 거죠. 할리우드 리포터에선 어둠 속에서 묵묵히 담뱃불을 피우는 한의 모습이 황야의 무법자 속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매체에선 한의 액션씬이 터미네이터에서 명백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쓰기도 했고요. 한은 정말 완전 강철 인간인가 봐요. 설마 진짜 로봇? 준석과 친구들을 제 손바닥 안에 두고 사냥게임을 즐기는 캐릭터 한을 통해 윤상현 감독은 완전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서스펜스 시퀀스를 여러 탄생시켰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서스펜스 장인으로 인정받은 윤상현 감독, 여기서 잠깐! 서스펜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아셔야 사냥의 시간의 첫인상이 팍팍 와닿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해보자면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던 도중 폭탄이 터집니다. 이건 그냥 관객을 깜짝 놀라게 만들 뿐이고요.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누군가 폭탄을 설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화면 속 이들은 너무 태연하지만 시한폭탄의 초침은 막바지를 향해 흘러가죠. 사건의 전후 상황을 알고 있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쫀득한 마음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죠. 폭탄이 터지기 직전 누군가 차 한잔 할까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때 몰려오는 감정이 바로 서스펜스라고 히치콕 감독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누구의 뒤통수를 때릴지 몰랐던 다크나이트 속 오프닝 장면이나 관객 모두 재앙의 시작을 알고 있었던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오프닝 씬이 서스펜스를 자랑하는 명장면으로 자주 꼽히곤 하죠. 할리우드 리포터는 관객이 준석과 친구들의 약점을 알고 있어서 사냥의 시간 속 추격전의 심리적인 공포가 더 심해진다고 밝혔는데요. 영화 후반부에는 거의 소리를 지르는 수준에 다다른다고 하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황폐화된 도시, 인적이 드물고 부서진 건물뿐인 이런 텅 빈 공간들이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스릴과 긴장을 더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쓰일 것 같습니다. 버려진 아파트라든가 지하주차장, 병원 등의 장소에서 이들의 숨바꼭질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영화의 톤이 스릴러, 서스펜스에서 호러까지 유연하게 오간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윤상현 감독 역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하이스트, 스릴러, 추격 등 어느 순간 장르가 바뀌는 한 장르가 아니라 여러 장르가 교차되는 영화로 사냥의 시간을 설명했는데요. 이전에 봐왔던, 좋아하는 장르들을 과감하게 섞어서 새로운 장르를 창조하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상현 감독은 시청각적인 영화적 형태 요소들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 했다는 제작 비하인드를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영화의 기술적 성과에도 여러 매체가 호평을 전했습니다. 베들린 영화제에서 윤상현 감독은 장르와 비주얼, 음악과 사운드를 결합한 기술이 시네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명과 사운드에 대한 언급이 많았어요. 폐허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추격전을 조금 더 종말론적으로 표현한 파격적인 조명과 촬영은 윤 감독의 대단한 실험이라는 평을 받았고요. 단호하게 쭉쭉 뻗어나가는 음악 역시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상현 감독은 촬영만큼 사운드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냥의 시간의 음악은 유명 뮤지션 프라이머리가 담당했습니다. 버라이어티는 사냥의 시간을 놀이기구 같은 영화로 표현했습니다. 윤상현 감독이 직접 설계한 뒤틀린 함정, 좁은 탈출구를 관객들이 직접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영화란 소리죠. 동시에 윤상현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 마이클만 감독의 히트를 마음에 두었을 것이라 추측하며 사냥의 시간에서 두 영화 특유의 무심한 냉정함, 서늘한 분위기, 정교함 등을 느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평을 종합해봤을 때 관객이 영화 속 캐릭터와 실시간으로 함께 쫀득한 호흡을 나눌 수
수 있는 이들이 목숨 걸고 쫓기는 장면에선 뜨거운 공기가 느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에서는 되게 서늘함이 느껴지는 이게 적절히 섞인 분위기 끝판왕 체험형 영화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간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는 에너지를 품은 영화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냥의 시간은 4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술적인 면에 많이 신경을 쓴 영화라 극장에서 못 본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영화계가 정상 궤도를 찾을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